그러면 우리 이 변압기라고 하는 자 얘에 대한 원리를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1차 측에 전원을 연결했으니까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오겠는데 우리 변압기라는 기계는 교류기죠. 그래서 이 전원 내지는 발전기로부터 자 교류전기를 받게 돼요. 교류전기. 자 그럼 우리 교류는 방향이 위쪽 아래쪽 왔다 갔다 바뀌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위쪽을 빨간색으로 반대쪽을 파란색으로 표현했을 때 자, 요 위쪽 요거를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다 라고 한번 봐볼게요. 요 방향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자,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코일 관선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 코일 관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깁니까? 자속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죠. 자, 우리 앙페르의 오른손 측에서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니까 요 위쪽 방향 해서 요 위로 해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자속이 생겨요. 자, 그러다가 자, 우리 이 처음에 전원 측 1차 측에서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전류의 방향 바뀌니까 이 자속의 방향도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바뀌어버리겠죠. 그죠? 그럼 이때 우리 요 가만히 있는 요 2차 측 권선에서 자속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바뀌었어요. 우리 도체주의 항상 자석의 힘이 변하면 반드시 꼭 뭐가 생기냐? 바로 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전압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압기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이 교류 자체 기본 특성 때문에 저절로 2차 측에 기전력 전압을 유기해서 부하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여기서 전압만 있는데 어떻게 부하로 이제 전력이 가냐? 여러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럼 이때요.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하를 걸면 이 코일 관선하고 회로가 하나로 연결되죠. 이렇게 폐회로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전력 공급은 자동 이루어지게 된다 보시면 돼요. 항상 부하가 있어야지 회로가 연결이 돼야지 자동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체주의의 자석의 힘이 변했을 때 기전력 전압이 생기는 거. 요걸 우리가 이제 자, 기본 개념 뭐라고 해주냐?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압기 원리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리 봤고요. 그러면 자, 우리 변압기 교류기입니다. 그럼 들어갈 때도 교류고 나올 때도 교류인데 어떻게 해서 교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얘 자속이 왔다 갔다 아래에서 위로 바뀌면서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 기전력 이거 전압이죠.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방향이 존재해요. 그럼 항상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이 자속이 바뀌는 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방해하는 쪽, 본래 있던 쪽으로 생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바뀌었으니까 처음이 아래죠. 그럼 아래쪽으로 자속이 형성되게끔 자, 우리가 기전력 방향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전원이 교류니까 계속 뭐 하겠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생기겠죠? 그럼 이 자속도 계속 왔다 갔다 바뀌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자, 기전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류로 들어가서 교류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기본적인 변압기고 자, 그리고 우리 변압기 자, 우리 이제 여기에 각가지 전기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보겠는데요. 자, 우리 이제 처음에 이 전원으로부터 변압기로 선으로 들어오는 전압을 우리가 선간전압 내지는 단자전압이라고 해주고 보통 V라고 써주는데 1차니까 V1 자, 그 다음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1 그 다음에 1차 측 코일 관선에 걸리는 전압 여기 있는 전압을 우리가 1차 기전력 E1 그 다음에 2차 측에 있는 기전력 E2 2차 흐르는 전류 I2 그 다음에 2차 측 부하 선으로 나가는 전압 2차 측 단자전압 V2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압기라고 하는 기계는 자, 기본적인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이런 요소들이 다 2개씩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변압기에서 이 코일 권선 부분, 이 코일 권선 부분을 자 뭐라고 해주냐? 상이라고 해줍니다. 상. 그럼 얘는 1차 측이 상이 하나, 2차 측이 상이 하나인데 이렇게 상이 하나씩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단상변압기라고 해줘요. 단상변압기. 그럼 만약에 1차 측에 코일 권선 상이 3개 있고 2차 측에 코일 권선 상이 3개 있으면 그게 바로 삼상변압기가 되는데, 자, 우리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단상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코일 권선 상에서 선까지 상에서 만든 전압이 그대로 선으로 가겠죠. 그래서 상전압 기전력과 선전압 단자전압이 단상변압기는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삼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루트 3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되게 많으시는데, 삼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루트 3배라고 기억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삼상이 될 때는 꼭 먼저 떠올려야 되는 개념, 바로 뭐가 있냐?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Y결선과 델타 결선. 그래서 자, 우리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전압과 선전압이 똑같고 Y결선일 때는 상전압보다 선전압이 루트 3배 더 커지죠. 그래서 단상일 때는 상과 선이 같지만 삼상일 때는 루트 3배 떠올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결선이 뭔지부터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 요거 아주 기초적인 거. 하지만 실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변압기. 자, 얘 만든 목적이 전압을 바꾸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전압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1차 측에 코일 권선 감아 놓고 2차 측에 코일 권선 감아 놨을 때 이 코일 권선 감은 그 숫자를 권수라고 해줍니다. 쓸 때는 n이라고 써주는데요. 1차 측 권수 n1, 2차 측 권수 n2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보죠. 1차 측의 권선수를 자, 제가 100번, 자, 100번 감아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50번 감아봤습니다. 요래 놓고선 제가 1차 측의 전압을 자 1000볼트를 넣어봤어요. 1000볼트. 그러면 우리 2차 측의 전압은 얼마가 만들어지냐? 500볼트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압기 전압의 크기는 얼마만큼? 이 권수의 크기 B만큼 생긴다라는 거. 변압기 전압의 크기는 권수가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제가 1차 측에 100번 감고 2차 측에 200번을 감아봤어요. 그리고 1차 측에 1000볼트 넣어주면 당연히 2차 측은 얼마? 2000볼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해서 자, 우리 항상 변압기 전압의 크기는 권수가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예를 들 때는 1000볼트가 나올 때 500으로 됐어요. 전압이 작아졌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자, 전압이 작아지게끔 변압기를 만든 거를 뭐라고 해주냐? 자, 이것을 강압용 변압기다라고 합니다. 강압용 변압기.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경우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전압이 커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 이걸 뭐라 해주냐? 승압용 변압기다라고 해줘요. 승압용. 자, 그러면 자, 강압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압이 높죠. 그럼 여기를 고압측, 여기를 저압측. 승압용인 경우는 여기 전압이 낮고 여기가 전압이 더 크죠. 그럼 여기를 저압측, 여기 고압측이에요. 다시 말해서 용도에 따라서 고압측, 저압측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 측 전원측하고 2차 측 부하측, 얘네들은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거는 고정 용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1차가 고압측이고 2차가 저압측이겠지, 그런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구분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 기초 내공이 쌓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기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우리 자, 전압에 따라서 강압용과 승압용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용도 얘기를 한다면 강압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용가측, 부하측에 있다 보시면 돼요. 왜? 우리 발전기에서 보내주는, 우리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높은 전압은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작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수용가측. 그 다음에 승압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가 있냐? 발전소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전선로에서 뭐 154kV, 34kV 이렇게 높은 전압 오는데,
발전기에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큰 전압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발전기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몇 천에서 몇만 볼트를 만드는데 이것을 승합용 변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승합 높게 만든 다음에 보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봤습니다.